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최윤희 교수입니다. 저는 광운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 전공 주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든 유아가 똑같은 속도나 똑같은 양상으로 발달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음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을 수도 있고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발달할 수 있죠. 자기 아이의 발달을 잘 확인하셔서 발달의 문제를 빨리 체크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발달을 잘 민감하게 보셔야 하는 이유는 발달 간에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보통 영유아기에는 5개 영역의 발달이 있는데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적응 행동 발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발달이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어떤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발달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잘 지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모든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골고루 먹고 그래서 튼튼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먹는 것이 단순히 식습관뿐만이 아니라 사회성 발달과도 연관이 됩니다. 함께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먹는다면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사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운 아이들의 경우 식사 시간에 지도해야 될 것은 좋은 분위기로 식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식습관의 태도를 키워야 하는데 특히 씹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입을 잘 다물지 못하거나 혀가 나와서 벌린 채로 먹기 때문에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씹는 동작을 신경 써서 지도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입을 다물고 혀가 가운데 위치해서 음식을 자유자재로 입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입을 꼭 다물고 씹도록 하고 입 안에 공간이 충분해서 씹은 음식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입을 이렇게 공기를 넣어서 입안에 뭔가 넣는 그런 연습을 놀이처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찾을 수 있어야겠죠. 특정하게 좋아하는 음식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차차 늘려가야 되는데요. 일단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 이런 걸 하면서 아이와 그 음식에 대해서 좀 친해지게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에 대한 친밀감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으로 점점 확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요. 소량씩 자주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항상 음식이 좀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집어 먹거나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입에 넣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입안에 뭘 넣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다리 같은 거를 입에 넣고 평상시에 이렇게 씹으면 질겅질겅 하면서 그 국물을 찝찝한 국물이지만 그 맛에 길들여지면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삼키지 않는다면 이미 배가 불러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선 먼저 우리 아이가 배고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좀 배가 고파야 열심히 먹겠지요. 그래서 충분한 식사 시간에 간격을 띄워서 먹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입안에 넣은 거를 뱉는 건 씹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껌을 씹는다던가 오징어를 씹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씹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잘 안 먹는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간식을 막 먹이고서 또 식사를 하도록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입에 다물고만 있지 삼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간격을 충분히 두시고
배고플 만큼 충분히 뛰어놀게 해서 식사를 먼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식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간식은 좀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식구들이 할 때 좀 느리더라도 우리 아이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식구들도 함께 기다려서 모두 같이 식사를 시작하고 같이 끝난다라는 그런 시간 개념도 함께 가르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3세 미만의 영아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서로 차이가 있고 나와 다르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서 영아기 어머님들은 선생님하고 이제 그 우리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것이 좋고요. 유아기 정도 되면 이제 3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나와 너가 다르다 이런 차이를 좀 알고 그런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은 통합교육에서 모든 교사들이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 방법, 또 서로 기다려주거나 도와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보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갈등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담임 교사와 아주 가깝게 상담을 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만일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매일 학교를 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예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래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동갑내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경험을 초등학교부터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학습에 관한 것인데요. 장애가 있다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특수교육 시스템에 배치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순회교육, 또 일반 초등학교 내에도 특수학급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양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이에 초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